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5월 15일 라리가 비아레알 CD 레가네스. 비아레알은 최근 강팀들을 상대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지로나, 오사수나, 에스파뇰을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그들의 전술은 강력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하며 아요세 페레즈 FW와 니콜라스 페페 FW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원에서 다니 파레오CM의 패스 능력도 비아레알의 경기를 지배하게 한다. 그러나 수비진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특히 좌측 풀백 알폰소 페드라자 엘비의 수비에서의 실수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라울 알비올 시빅과 아코마치 FW의 결장은 수비와 공격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레가네스는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셀타 비고,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각각 0-0, 1-1로 비기고 바르셀로나에 0-1로 패했다. 그들의 전술은 대부분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 후 역습을 시도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비아레알과 같은 기술적이고 공격적인 팀을 상대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레가네스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공격진은 창의성이 부족하고 물리적인 싸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부족하며 수비에서의 집중력에 의존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프랑케사드 F와 바리시치 CM의 결장은 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비아레알은 홈에서의 강력한 전력을 바탕으로 레가네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비아레알은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다소 떨어졌지만 레가네스의 수비와 공격이 비아레알의 압박을 견디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수비에서의 미세한 실수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지만 레가네스의 전술적인 제한성으로 인해 비아레알의 승리가 유력하다. 비아레알은 수비적인 실수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비아레알 승. 핸디캡 -1.0 비아레알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5일 라리가 알라베스 발렌시아. 알라베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경기 흐름이 매우 불안하다.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도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으며 수비에서도 자주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상대 공격수들에게 빈번한 공간을 내주며 특히 수비수들인 마누 산체스 엘비와 파쿤도 가르세스 시비가 발렌시아의 빠른 측면 공격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수비수인 아브카르 시비의 부상 결장도 큰 문제로 대체 자원들이 이 공백을 채우기 힘들다. 발렌시아는 최근 3승 2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듀로 FW가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과 공격 전개가 원활하며 디에고 로페즈 AM과 하이메 CM과 전방의 공격을 잘 지원한다. 발렌시아는 알라베스와 같은 고립된 수비 라인을 상대로 빠른 공백을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다. 다만 알메이다 CM의 결장이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인 전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발렌시아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반적으로 전술 우위가 뚜렷하다. 알라베스는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발렌시아의 빠른 공격 전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렌시아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발렌시아 승. 핸디캡 -1.0 발렌시아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5일 에레디비제 PSV 에인트호벤 헤라클레스. PSV는 최근 5경기에서 5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페에노르트와의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이어갔다. 전술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해 빠르고 강력한 공격을 전개하며 루크 대 용 FW과 노아 랭 FW의 연계가 날카롭다.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중앙에서의 패스 연결과 풀백들의 크로스로 공격을 전개한다. 다만 리카르도 페피 FW의 부상 결장으로 공격에 약간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여전히 팀력에서 헤라클레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흔들리고 있으며 페에노르트와의 1-4 패배는 실망스러웠다. 4-4-2 시스템을 유지하며 수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 특히
주요 공격수인 니콜라이 라우르센 FW가 세미르 셰퍼만 MF의 결장으로 공격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수비적인 전술로 PSV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세트피스에서의 취약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 PSV는 최근 공격력이 뛰어나며 전반적으로 강한 팀력을 보여주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수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주요 선수들의 부재와 창의력 부족으로 PSV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PSV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고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PSV 승. 핸디캡 -1.0 PSV 승. 언더오버 3.5버. 5월 15일 에레디비제코 어헤드 이글스 헤이렌베인. 고어헤드. 고어헤드는 최근 전술적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직전 5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의 압박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공격 전개에서도 큰 위협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트만 FW가 빅토르 에드바르센 FW의 부진이 팀의 공격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고어헤드는 밀집 수비 후 빠른 역습을 목표로 하지만 상대가 이를 차단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상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이며 안트만과 에드바르센이 주요 공격수로 나서지만 이들의 최근 폼을 고려했을 때 공격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장자들인 딘 제임스 DF, 칼빈 트위그 MF, 율리우스 디르크센 DF의 결장이 수비와 미드필드에서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헤이렌베인. 헤이렌베인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공격수 이오니아쿠 마르시아스 FW의 부진이 팀의 공격력에 큰 제한을 두고 있다. 수비진의 불안정성과 공격진의 소극적인 플레이가 문제로 지적되며 발베이크 전에서 3-1로 패한 경기가 대표적이다. 헤이렌베인의 전술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주로 수비적인 전술에 의존하며 공격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마츠 퀘르템 F와 야로슬라프 보크니에비치 DF는 수비에서 불안감을 주고 있다. 주요 선수인 이란 자한바크시 FW, 마르코 보우니에비치 DF, 반 데르 하르지케의 결장이 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평소와 같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 헤이렌베인은 고어헤드의 불안정한 공격력과 수비 불안정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어헤드는 최근 실질적인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하다. 헤이렌베인의 공격력은 여전히 문제지만 고어헤드보다 나은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헤이렌베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헤이렌베인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3.5 언더. 5월 15일 에레디비제와 NEC 네이메언 NAC 프르다. 네이메언. 네이메언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아약스를 3-0으로 완파한 경기는 팀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네이메어는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브라이언 린센 FW과 3-2-5-2-4 FW가 공격을 이끈다. 공격력은 강하지만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이 가끔씩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는 브레다에 비해 확실히 우세한 전력을 보인다. 네이메언의 전략은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5-2-4와 린센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비진에서 약간의 허점이 있지만 이를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브레다. 브레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으며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정하다.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지만 공격적인 스타일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 시드니 반 후이동크 FW와 옌센 FW는 일관성 없는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레다는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 빠른 역습을 시도하지만 최근 이 전략이 잘 먹히지 않으며 중원에서 힘겨운 경기를 펼친 경우가 많다. 네이메언에 비해 조직력이 부족하고 공격진의 기복도 심해 위협적인 장면이 적다. 루카스 NDF의 결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네이메언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브레다는 원정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메언의 강력한 공격진과 조직적인 수비는 브레다의 불안한 수비와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두 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낮은 점을 고려해 언더 2.5가 적합한 배팅 옵션이 될 것이다. 네이메언의 신승이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네이메언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 오버 2.5 언더. 5월 15일 에레디비제 빌럼 II 틀비르흐 FC 즈볼레. 빌럼 II. 직전 헤라클레스전에서 1-2로 패한 빌럼 II는 세트피스 수비 붕괴와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잃었다. 보킬라 FW의 동점골은 있었지만 이후 흐름을 되찾지 못했고 중원 압박에서 미흡함을 보이며 쉽게 점유권을 내줬다. 키레르 AM의 이선 침투를 통한 공격 전환과 보슈 CM-미르벨드 CM의 중원 조합은 조직력 자체는 유지되나 좌우 풀백 리제트 LB-티르판 RB의 수비 커버 미흡이 뒷공간 노출을 반복하게 만든다. 바센 FW-보킬라 FW의 공격진 역시 전개 단순화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며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린 후 빠른 역습을 노리려는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즈볼레는 고 어헤드전에서 나물리 AM의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방 결정력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나물리 AM-벨라나스 RW-크라스테프 LW의 이선 조합은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몬테이로 CM는 후반 초코로 투입되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중원 압박 저항력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수비 전환 속도도 다소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라그시르 CM의 부재로 중원에 안정감을 주기 어려우며 수비 체력 저하 또한 후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빌럼 II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원과 수비 라인의 공백으로 인해 역습 외에 뚜렷한 득점 루트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즈볼레는 나물리 AM을 중심으로 하는 이선의 연계가 위협적이나 중원 장악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기복이 있어 완벽한 우위는 아니다. 양팀 모두 결장자 이슈로 인해 전력 손실이 존재하며 서로의 약점을 크게 파고들기엔 공격 완성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접전 속의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빌럼 II 승. 언더 오버 2.5 언더. 5월 15일 에레디비제 알메러 시티 FC SC 포르투나 시타르트. 알메러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무득점 경기가 3차례에 달할 만큼 공격력 부진이 심각하다. 스파르타전 0-3 완패는 수비와 전환 과정 모두 붕괴된 결과였으며 브림 FW-로 빈의 FW 조합은 침투 타이밍 미스와 세컨드볼 경합 약세로 고립되고 있다. 하이 MF의 중거리 외에는 공격 루트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도 급격히 떨어진다. 수비진의 핵심 마르틴스 DF마저 부상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며 제이콥스 DF- 자가리티스 DF 등 대체 자원들로는 시타르트의 전개에 대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타르트는 브레다전 1-0 승리로 반등에 성공하며 최근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은 유지하고 있다. 기본 4-2, 3-1이지만 수비 시 4-4-2 형태로 전환되며 시어 하위스 FW- 라둘로비치 FW 조합은 압박과 연계 중심의 공격 전개에 기여한다. 미초셈 F-브라우데엠 F의 중원은 압박 반응성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에서 돋보이고 있으며 최근 대체로 낮은 점유율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결장자는 있으나 대체 자원들이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어 알메러의 허술한 전개를 제어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결론. 알메러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모두 신뢰도가 낮고 후반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시타르트는 다소간의 결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수비와 중원 경쟁력으로 안정된 전개를 이어가고 있으며 알메러의 이선 압박 저항력을 감안하면 중원 장악과 역습 기회 창출이 유리한 구조다. 시타르트는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알메러의 예측 가능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배팅 제한. 일반 시타르트 승. 핸디캡 -1.0 시타르트 승. 언더 오버 2.5 언더. 5월 15일 에레디비제 FC 위트레흐트 스파르타. 위트레흐트는 직전 트벤테 전형 -2패에서 수비 집중력과 세컨볼 대응 부족으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그 이전 5경기에서는 무패 행진과 함께 4경기 연속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강력한 화력을 보여줬고 홈에서는 최근 3연승을 포함해 아약스를 4-0으로 꺾은 기록이 있다. 4-2, -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파울로 FW, 아론손 MF, 프라울로 MF가 이선을 책임지며 로드리게스 FW의 복귀는 세바스티앙 알레 FW의 득점 기회를 늘리는 변수다. 엘카로 아니디 F의 오버래핑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제공권도 위협적이며 전방 압박이 강한 반면 수비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알메러 전 3-0 승에서 반 베르언 FW, 에르디 젠디 F, 흐린손 MF의 연속골로 완승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다. 이 중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으며 아약스 원정에서도 1-1로 비기며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다.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로리첸 FW를 중심으로 한 측면 침투가 활발하며 흐린손 MF는 중원 연결 고리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아이팅 MF과 반 아놀트 DF의 결장은 측면 압박과 빌드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로리첸 FW는 최근 3경기 연속 침묵으로 공격력에 의문 부호가 있다. 결론. 위트레흐트는 홈 경기에서의 높은 득점력과 강한 압박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로드리게스 FW의 복귀와 아론손 MF의 꾸준한 활약은 전방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가능케 하며 수비 결장자들의 공백을 전진 수비로 메우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반면 스파르타는 견고한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좌측 수비의 불안정성과 최전방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위트레흐트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다. 전체적으로 위트레흐트의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위트레흐트 승. 핸디캡 -1.0 위트레흐트 승. 언더오버 2.5버. 5월 15일 에레디비제 트벤테 에이지 알크마르. 트벤테는 최근 위트레흐트, 스파르타를 상대로 연속 2-0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수비와 스테인 MF의 결정력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홈에서 16경기 중 14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했고 평균 득점도 준수하다. 4-2-3-1 전형은 히로르스 DF, 반 루이 DF가 안정된 후방을 책임지며 중원은 키올로 MF-4 딜렉 MF 조합이 중심축을 이룬다. 스테인 MF는 31경기 24골로 득점왕이 유력하며 로츠 MF, 블랍 MF의 이선 유기적 움직임과 전방에서의 반 볼프스빈 켈 FW의 활동성도 돋보인다. 다만 라머스 FW, 부스 MF의 결장으로 인한 전술 유연성 저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이지 알크마르. 알크마르는 한때 9경기 무승의 부진에 빠졌으나 최근 고 어헤드와 흐로닝원전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반등했다. 스미스 MF, 쿠프 마이너르스 MF의 중원 조합과 포크 FW, 미안스 MF, 반 보멜 FW의 이선 패턴 플레이는 전환 속도와 전방 압박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페럿 FW, 클라시 MF, 벨리치 MF의 부상은 전방 결정력과 중원 전개의 질을 저하시킨다. 특히 클라시의 부재는 빌드업 속도를 떨어뜨리고 미어딩크 FW의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상대 압박에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트벤테의 강한 중원 압박과 대등한 점유율 싸움이 예상되며 양팀 모두 보수적인 운영이 유력하다. 결론. 트벤테는 스테인 MF의 압도적인 골 결정력과 홈 강세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지만 알크마르의 최근 상승세와 전술적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쉽게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특히 양팀 모두 결장자 영향이 큰 가운데 중원 싸움에서의 힘겨루기가 승부를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 트벤테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더라도 알크마르가 버티며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어 무득점 혹은 로우 스코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알크마르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5일 에레디비제 페에노르트 알케시 발베이크. 페에노르트는 직전 PSV전이 -3패에서도 공격 흐름은 매끄러웠으며 이전까지 6연승과 최근 4경기 연속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홈에서 꾸준히 득점력을 발휘했다. 전방에서는 무사 FW-우에다 FW의 연계가 위협적이고 밀란 보엠 F- 황인 범엠 F의 중원 조율이 안정감을 제공한다. 반페르시 감독 체제에서 전개 속도가 빨라졌고 하츠코디 F- 스말디 F 풀백 조합의 오버래핑은 상대 수비를 넓히는 데 효과적이다. 4-3-3 전형 아래 파이샹 FW가 무사의 측면 컷백 패턴, 우에다의 마무리는 전형적인 득점 루트다. 발바이크는 직전 헤렌 벤전 3-1 승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해 승리를 거뒀지만 그 전 4경기에서는 대패가 반복될 정도로 수비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다. 기본 전술은 5-3-2 혹은 3-4-1-2며 측면 롱볼과 오우킬리엠 F의 활동량, 로케사 FW의 침투가 공격의 거의 전부다. 그러나 중원 점유율이 낮고 수비 간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파밀리아 카스티오디 F의 집중력 저하는 좌측 수비의 불안 요소이며 전방의 마가렛 FW 자와다 FW 조합은 고립이 잦다. 결론. 페에노르트는 결장자 이슈가 있음에도
전방 화력과 중원의 조율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홈 경기에서의 흐름도 강세를 유지 중이다. 반면 발바이크는 수비 조직력 회복이 요원하고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는 페에노르트의 전방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무사 FW, 우에다 FW의 박슨의 존재감과 황인 범엠F의 경기 조율이 승부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팅 제한. 일반 페에노르트 승. 핸디캡 -1.0 페에노르트 승. 언더오버 3.5 언더. 5월 15일 에레디비제 FC 흐로닝원 AFC 아약스. 흐로닝원은 최근 알크마르 원정에서 0-3으로 패했지만 바로 전 두 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며 강한 공격 흐름을 보여줬다. 홈에서는 최근 11경기 중 단 한 번만 패배했으며 그 상대가 PSV였다는 점에서 홈 퍼포먼스는 안정적이다. 4-2-3-1 전형하에서 스크레더 MF, 발렌테 MF, 바르겐 FW의 공격 템포가 인상적이며 파쿠나 CMF의 전진 패스는 전개의 핵심이다. 수비진은 블록질디 F-에크달디 F 조합을 중심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으나 측면 수비의 집중력 저하와 세트피스 수비의 불안은 여전하다. 마리아니 MF, 투라이 FW가 이탈했고 세운센스 MF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약스는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침체기에 빠져 있으며 네이메언전 0-3 완패는 내부 혼란을 그대로 드러낸 경기였다. 점유율은 높았으나 유효 슈팅 빈도가 낮고 최전방 결정력은 브로비 FW, 에드바르센 FW 등의 이탈로 큰 타격을 입었다. 베르흐 하이스 FW, 트라오레 FW의 움직임도 정체되어 있고 베르호스트 FW는 연계에서 약점이 커 공격 효율이 낮다. 수비진 역시 슈탈로디 F-로가니디 F 조합이 3경기 8실점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팀 전체 전술 운용이 불안정한 상태다. 에드바르센, 반덴부멘, 바스, 반 악셀 동원이 결장하고 브로비 FW도 출전이 불투명하다. 결론. 아약스는 전통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흐로닝원이 우세하다. 홈 경기력과 중원의 빠른 전환 플레이, 득점 효율성에서 흐로닝원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아약스는 결정력 부재와 수비 붕괴로 인해 전방과 후방 모두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득점 생산력이 떨어지는 경기 양상에서 양팀 모두 신중한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박빙 흐름 속 무승부와 저득점 결과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흐로닝원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5일 코파 이탈리아 AC 밀란 볼로냐. AC 밀란은 최근 리그 4연승을 포함해 인테르 전 3-0 승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히메네스 FW의 초코 투입은 전술적인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레앙 FW가 플리시치 FW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히메네스의 마무리 패턴은 완성도 높은 공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포판 IMF-레이더르스 MF의 중원 조합과 토모리 12-파 블로비치 12-가비아 12의 300 라인은 콘세 이상 감독의 3-4-2-1 전술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부상자는 본도 MF, 소틸 FW로 제한되며 주전 전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 볼로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오르솔리니 FW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후반의 체력과 전술적 유연성 부족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역전패했다. 달린가 FW는 부상 여파로 결정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중원의 프레울러 MF-퍼거슨 MF 조합은 점유율에서 밀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본 전술은 4-2-3-1이지만 측면 수비의 전환 속도가 느리고 롱볼 대응에 약점이 있다. 특히 밀란의 후반 체력전 공세를 견뎌내기 어려운 구조다. 결론. AC 밀란은 안정된 전술 구조와 상승세를 기반으로 홈에서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볼로냐는 중원 및 측면 수비 불안, 핵심 자원의 부진으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 가능성이 높고 밀란의 전방 압박과 침투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볼로냐의 초반 집중력과 수비 조직력으로 인해 대량 득점보다는 점진적인 우세가 예상된다. 밀란의 후반 집중력을 감안하면 12골 차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 흐름이 유효하다. 배팅 제한. 일반 AC 밀란 승. 핸디캡 1.0 AC 밀란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5일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RCD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전 3-4 패배 이후 전반적인 전력 불안과 정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음바페 FW의 해트트릭은 개인 퍼포먼스였을 뿐 수비진의 붕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모드리치 MF, 세바요스 MF,
벨링엄 MF 중심의 중원은 안정적인 볼 전개를 유지하지만 풀백과 센터백 자원의 연쇄 이탈로 인해 전술 운용에 제약이 크다. 수비는 프랑 가르시아 DF, 아센시오 DF가 임시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마요르카의 역습에 취약할 수 있다. 공격은 음바페와 엔드릭 조합으로 꾸려지겠으나 전방 지원이 떨어진다는 약점도 존재한다. 마요르카는 바야돌리드전 2-1 역전승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다르데르 MF, 마스카렐 MF, 산체스 MF의 중원 구성은 탈압박과 전방 압박의 강점을 보이며 수비는 5-4-1 체제로 버티는 운영을 선택한다. 마페오 DF, 모이카디 F 윙백의 사이드 압박과 라린 FW의 단독 원톱은 안정적인 실리축 전술에 부합한다. 다만 아부돈 프라체 FW, 모를라네스 MF, 나바로 FW, 치키뉴 FW 등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 선택지는 제한적이며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부족하다. 결론. 레알 마드리드는 전력 손실과 수비 조합의 급조라는 불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의 단조로운 공격 구조와 원정 부진을 고려하면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는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대량 실점을 막을 수 있으나 득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레알도 스쿼드 이슈 탓에 공격 속도와 마무리에서 한계가 있어 다득점보다는 단조로운 전개속 12골 차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캡 -1.0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캡 -1.0 무승부. 핸디캡 -3.5 마요르카 승. 언더오버 2.5 언더.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